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은요, 라이트 성형외과의 김지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시 예쁜 분을 뵐 때마다 반짝반짝. 좋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역시 종은 씨밖에 없어요. 저희 아까 처음 딱 오랜만에 뵙자마자 이제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피디님 너무 예쁘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인사를 서로 드렸는데요.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코로나라서 병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서 그렇죠. 집 맞아요. 병원, 집 병원, 모든 음식은 이마트 뭐 이런 식으로 치과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선생님 병원도 또 방역수칙도 철저히 잘 지키고 그럼요. 계시죠? 저희는 환자분 한 분 이동하실 때마다 계속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그 부분 다 소독하고 네. 그리고 뭐 체온 관리나 이런 거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요. 직원이 할 일은 배로 늘어났죠. 그렇군요. 하지만 꼭 지켜야 한다는 점.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선생님께서 이제 보형물 없이 코 수술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오늘 가지고 와주신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예쁜 눈이 되자입니다. 예쁜 눈이요? 네. 뭐냐면 이제 어머님들이 쌍꺼풀 수술을 생각하실 때 네. 흔하게 오시는 게 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하겠다라고 오시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노화에 따른 눈 모양의 변화는 어떤 단계가 있기도 하고 그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가지로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눈이 되고 싶은지를 의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최대한 맞춰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어떤 눈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알려달라는 의미로 제가 이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상안검도 있고 눈썹 밑거상도 있고 네. 이마거상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정해서 오시기보다는 저는 이런 눈이 좀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제 그거에 맞게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 방법을 알려주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선생님 유튜브 그때 채널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도 운영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각종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저희 병원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요.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고 또 네. 저희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진짜 댓글에 달리면요? 네, 제가 다 해드려요. 오. 그러니까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병원 상담 왔다 생각하시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뵙지 않고 대답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해드려요.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네, 시청자분들한테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네. 인사를 해주시잖아요. 그 의미가 라이트 성형외과에서 그런가요? 반짝반짝 여러분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드리고 싶다는 뜻이에요. 진짜 너무 혹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들어와주신 분들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네. 시작을 할까요, 선생님? 잊지 않으셨죠? 어떻게 인사드리는지. 닉네임 불러주시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원신자님 반갑습니다. 전원주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코핑님. 선생님 유튜브 구독하시겠대요. 반갑습니다. 네. 구독해주세요. 둘리지사님. 둘리지사님은 상한검. 둘지리사님. 둘지리사님. 어떻게 둘리를 좋아하시는군요. 둘지리사님 상한검 수술 비용 알고 싶네요 해주셨는데 그것도 이따가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랭커원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찰리님, 선생님이 예쁘시다.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보도 아름답지만 실물로 봤을 때 아. 진짜 빛이 그냥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신다니까요. 피디님이 그러세요. 실물을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머리 왜 이렇게 힘쓰고 왔겠어요 오늘. 성소님 안녕하세요. 딸기80님 반갑습니다. 박경희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네. 내용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원 선생님께서 3만원 검정옷이 이뻐요 감사합니다. 소리님께서 선생님 진짜 예쁘세요. 무슨 하지영님도 완전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네, 저희 주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떤 눈이 되고 싶으세요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수술을 하러 왔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전 이런 눈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떤 눈이 되고 싶을지 연예인 사진을 들고 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
연예인 사진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의 얼굴에서 포토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얼굴의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네. 물론 그게 똑같이 된다는 건 그쵸. 아니지만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 눈은 연예인의 골격상 어울리는 눈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시면은 내 얼굴에 맞는 어울리는 걸로. 눈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재선님도 반갑습니다. 네. 파란색 하트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게 그냥 말씀하실 때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탄력 있는 눈매 아니면은 주름이 없는 혹은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인상.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안검이나 이런 눈 수술을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분들은 연령대가 있으셔서 인상,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시고 그렇죠. 이미 사회생활을 오래 하셔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으셔서 사람들을 만날 때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물론 그 중에는 자연스러운 것보다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너무 티나지 않게.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뭐 상황원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사진 많이 들고 오시면서 이렇게는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진짜요? 부자연스러운 불룩한 그런 눈매가 안 되게 해달라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말씀, 그러니까 문이나 이런 거에 최대한 좀 제가 부합할 수 있도록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네. 우선 눈꺼풀 피부 처짐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위쪽, 눈 그러니까 눈 윗꺼풀, 이마 이쪽까지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눈꺼풀 피부 처짐은 우선 원인을 알아야 교정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상만 교정을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가장 흔하게는 눈썹이 아래로 내려와요. 그리고 피부도 늘어나고 또 눈뜨는 근육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물론 사람들마다 개개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한 가지만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어느 한 가지가 우세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 같이 종합적으로 약간 백화점처럼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원인은 모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해줄지 그 방법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화가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맞습니다. 성형 수술의 접근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수술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이미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원인이 계속 더 악화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마가 처졌다. 그러면 눈썹이 내려가니까 눈썹을 올리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눈꺼풀 피부가 늘어났다. 그러면 피부를 제거해줘야 되는 거고 눈뜨는 근육이 약해졌다. 그러면 근육을 당겨주는 눈매 교정술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선생님은 그러면 딱 보시자마자 어떤 원인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대부분은 뵈면 알 수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만져보기도 해야 돼요. 신기해요. 네. 그래서 눈꺼풀 처짐 같은 경우는 흔하게 생각하시는 저는 눈꺼풀이 처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눈꺼풀이 처진 것보다는 눈썹이 내려오면서 눈이 부어 보이고 그리고 피부가 처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눈이 눈썹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여기가 불룩해 보이고 처져 보이겠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하게 하시는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내려왔는데 여기를 또 잘라내면 이 부분에 피부가 줄어들면서 더 찌그러진 느낌이 돼서 불룩한 느낌은 더해지고 인상이 세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피하고 싶은 인상이 되는 거군요. 네. 꽃길린 백내장 수술 하셨다고요? 백내장 수술하셨으면 일정 기간 텀을 두시고 안구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도 될 시기면은 수술하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님인 것 같아요. 아이디님? 네. 상한거 하신 뒤 이미지가 너무 세 보이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까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노화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보셨을 때 그냥 젊은 사람의 눈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노화가 진행되냐면 눈썹이 떨어지게 되고요. 눈썹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미간 주름이 늘어나요. 그리고 미간 쪽에 주름과 함께 눈가에 주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쌍꺼풀이 점점 처지고 눈도 좀 작아졌다라는 느낌이 드시게 되는 거고요. 진짜 다 맞고 싶어요, 선생님. 중요한 거 한마디 제가 여기에 지금
자료를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주름들 있잖아요. 네. 이런 주름들 이렇게 깊어지시기 전에 보톡스 맞으세요. 보톡스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게 무슨 마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거 맞으면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성도 걱정하시는 거 그거 맞았다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주름이라는 건 접히면서 물결처럼 접히는 주름이 있는가 하면 이게 오래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잡혀 있어요. 피부에 굴곡면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당겨도 펴지지가 않습니다. 즉 인상을 썼을 때 이런 주름이 생기고 인상을 폈을 때 이 주름이 없어진다면 아직은 동적인 주름이니까 보톡스로 해결하실 수 있고 깊은 주름이 안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런 주름을 계속 남기시면은 나중에 이게 패여가지고요 당기거나 뭐 다른 시술을 해도 별로 좋아지시지가 않으세요. 성송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보톡스 치료는 그러면 저 지금 딱 저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살짝 보게 잔주름이 좀 보이기 뭐 좀 주름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시작해요? 굵은 주름이 보이려고 할 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방적 차원에서도 미리 조금씩 맞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주름이 깊은 편이다, 눈가 주름이 좀 많은 편이다, 이마 주름이 많은 편이다, 미간 주름이 많은 편이다 그러시면 그쪽 주름은 가끔씩 좀 맞아주시면 좋아요. 선생님 근데 보톡스가요. 네.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그냥 보톡스 근육에 넣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스킨 보톡스라고 해가지고 네. 얇게 놓는 것도 있잖아요. 스킨 보톡스는 주로 피부를 그냥 팽팽하게 해주는 편이라면 그냥 보톡스는 주름을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보톡스는 피부 자체의 어떤 모공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아주 작은 근육을 좀 이렇게 웅크리지 않게 쫙 펼쳐주는 그런 효과라면 그냥 근육에 놓는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좀 덜해서 굴곡이 덜 지게 한마디로 소위 엔진을 좀 천천히 쓰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간 같은 굵은 네. 주름에는 그냥 보톡스를. 네,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눈썹을 예쁘게 뜨시면서 눈이 잘 보이시는 과정에서 눈이 점점 처져서 눈 가쪽이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짐이 심해지니까 이마를 쓰셔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시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나면 굉장히 많이 처졌다는 뜻이 되고요. 이걸 지나가게 되면 눈썹이 이제 도저히 들어 올려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눈가 처짐이 훨씬 더 심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눈 처짐을 생각할 때 원인도 중요하지만요. 보상작용도 중요해요. 내가 이 눈 처짐을 어떻게든 좀 이겨보려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보상작용인데요. 처진 피부를 올리기 위해서 눈썹을 올리십니다. 네. 이렇게 뜨세요. 위로 그러니까 시켜주는 거죠. 이마 주름이 대신 생기고 여기는 시원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름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이마 주름이 생긴 대신 미간이랑 눈가가 확 펴져요. 그래서 시야가 밝아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작용을 이마 보톡스를 맞으시면 이마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이마는 좋아졌는데 눈은 무거워지고 미간이랑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걸 보톡스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셔서 보톡스 안 맞을 거예요. 보톡스 부작용이 있다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보상작용이 억제돼서 그런 거고 보톡스의 부작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원인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가지고 네, 보상작용이 맞습니다. 생겨나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마에 주름이 있고 이마로 눈을 뜨고 계시는데 보톡스를 맞으시면 눈썹이 뚝 떨어지는데 갑자기 눈덮임이 더 심해지세요. 그래서 눈이 무거워졌다, 침침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간이나 눈가 주름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주름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내가 상안검이나 뭐 그 기타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게 좋으세요. 네. 물론 이제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근데 또 막상 이제 보톡스는 시술이고 상안검 맞아요. 같은 건 이제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이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릴 적에 하는 미용 수술이랑 다르게 동안 수술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그럼요. 보니까 네. 이 수술이 첫 수술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겁도 많이 내시는데 네. 그래도 좀 더 부드러운 인상,
예전에 가까운 이미지가 되시기 위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후원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요. 전원실장님 10,000원. 와, 감사합니다. 지금 100분이, 감사합니다. 105분이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 다음에 또 와주셔야겠어요. 아유, 불러주시면 제가 영광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작용을 우리가 모르는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데 보상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오늘 어떡해요? 성수님은 3,000원 또 보내주고 원시진이가 3,000원. 오늘 완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쵸? 네, 열심히 할게요. 네, 다시 더 열심히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선 처진 피부를 올리기 위해서 눈썹을 올리는 이런 보상작용을 하다가 이마 주름이 생긴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콧잔등 주름이랑 눈가 주름이 줄어들어 보이세요. 그리고 눈 뜨는 근육이 약해지면 눈이 좀 동공의 노출이 줄어드니까 이걸 보상하려고 눈 아래가 이렇게 처지세요. 어머 그래요? 이러면 아무래도 동공이 좀 더 보이는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와, 안검하수 너무 있으신 스스로요? 분들 안검하수 교정해드리면 갑자기 아래 눈꺼풀이 올라가세요. 너무 신기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런 보상작용이 대부분 이마 보톡스 후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작아졌다, 눈이 무거워졌다, 눈뜨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보톡스의 부작용이 아니라는 점. 네, 그래서 알아주세요. 이런 모습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이건 보톡스의 부작용이니까 보톡스를 맞지 말아야지 하실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교정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대표적인 수술은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제일 잘하시고 그냥 무작정 하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상안검 수술, 쌍꺼풀 수술이 있고요. 여기에는 눈 뜨는 힘이 같이 약해졌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눈매 교정술을 같이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한 가지 눈썹 및 거상도 있고요. 네. 또 엔도타임, 이마 거상술도 있습니다.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눈이 처진 원인을 하나하나 교정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 다르고 효과가 다릅니다. 허지웅님, 25,000원.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해가 빠르게 되는 듯해요라고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선물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오늘이 첫날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교정을 안 해드리면 다른 부분이 어색해지니까 흔하게는 콧잔등 주름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눈가 주름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니까요. 꼭 원인에 따라서 교정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원세진님, 네,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꺼풀 구조를 보면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온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뭐 각각의 구조가 중요하다기보다 제일 중요한 거 눈꺼풀 피부가요. 보시다시피 두꺼운 곳이 있고 얇은 곳이 있어요. 그러네요. 밑으로 갈수록 얇고 위로 갈수록 두껍습니다. 그러면 상안검과 눈썹 및 거상은 둘 다 이 상안검과 눈썹 및 거상은 둘 다 눈 사이에 있는 피부를 제거를 해준다는 요 사이에 있는 피부를 제거해준다는 데 특징이 있지만 상안검은 주로 요 아래쪽 요 아래쪽에서 얇은 피부를 제거하는 게 주 목적이고 눈썹 밑은 요 두꺼운 피부를 제거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피부가 많이 두꺼우신 분이면 상안검을 하시는 것보다는 눈썹 밑 거상을 하시는 게 그나마 얇은 피부를 남기기 때문에 불룩한 느낌이 조금 줄어들으실 거예요. 그러겠네요. 두꺼운 걸 제거하니까요. 네. 그래서 상안검은 만약에 여기에서 상안검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피부를 많이 끊었다 그러면 이 얇은 피부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끊어내면 엄청 얇은 피부랑 엄청 두꺼운 피부를 꼬매줘야 돼요. 당연히 층해지겠죠. 그러네요. 층해져서 불룩한 느낌이 굉장히 오래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아이디님, 네, 제가 직접 보톡스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위에 어떤 유닛으로 얼마큼 네. 넣어야 되는지 오, 선생님께서 정확히 판단해 하시는데요? 주시면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생님. 네, 그래서 눈이 수술하실 때 꼭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은 크게는 4가지 정도예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피부 두께, 그 다음에 안구 함몰 정도, 현재 눈썹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눈 뜨는 근육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상담을 할 때는
눈꺼풀 피부를 만져보기도 하고 눈썹을 보상 작용 못하도록 누르면서 체크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꺼풀을 들어 올려서 눈 뜨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체크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보려면 상담 시간이 조금 길어질 텐데. 어쩔 수 없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그거 더 해드려야죠. 좋을 것 같은데요. 오시는 네, 분들한테는. 해드려야죠. 그래서 눈이가 불룩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게 수술 후에 나타나시는 불만 중에 하나시고, 이거는 수술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렇게 불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눈 있으시거든요. 바로 밑에 부분이 여기가 불룩해져요. 여기요. 위에가요? 네, 여기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불룩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꺼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두 가지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불룩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거를 이 불룩해 지방이 많아 이거 지방 좀 빼줘 나 지방만 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눈썹이 내려오면서 불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찌부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얘가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앞으로 붉어져 나오는 거죠. 이명수님께서는 쌍꺼풀을 하셨는데 볼록하고 인상이 아. 강해졌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이명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설명드릴게요. 될까요? 바로 그때는 이마를 올려야 됩니다. 눈썹을 불룩해졌을 때 눈썹을 들어 올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이마 거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이 피부는 다 얇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얇으신 분, 두꺼우신 분 다 계세요. 얇으신 분 있으시고 두꺼우신 분 계시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꼭 판단이 맡기셔야 돼요. 본인이 판단하시지 마세요. 그냥 단지 그저 이제 어떤 눈이 되고 싶은지만 정해가지고 네, 하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내 눈이 부어 보여요. 부었어요. 부은 거 아니에요. 처지신 거예요. 이런 거 정확하게 듣고 해결책을 찾으셔야지 그냥 부었으니까 지방 빼주세요. 부었으니까 붓기 빠지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썹 보상 작용을 억제하는 보톡스나 아니면 눈썹을 안 써도 되는 상황, 즉 남는 피부를 제거해버린다. 그러면 눈썹을 안 써도 되니까 뚝 떨어지면서 다시 불룩하게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밑 거상이 이제 제일 쉽게 흔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썹 밑으로 째서 피부를 끊어낸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꺼운 피부를 끊어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다는 느낌이 들면서 많이 하시는데, 이 눈썹 밑 거상 같은 경우는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눈 주변을 안 건드려서 부기가 빨리 빠져요. 어디를 째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썹 밑에. 라인에 따라서 째서 피부를 걷어드립니다. 그런데 주로 눈은 여기 있다면 눈썹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뒤쪽에 처진 거를 걷어내드리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뒤쪽이 많이 처지신 분, 즉 눈이 처졌는데 내가 눈이 이렇게 처졌어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눈이 처져서 눈썹을 올리는데 눈썹을 이렇게 사무라이 같이 C자 거꾸로 된 갈매기 모양으로 뜨신다 라고 네. 하시면 눈썹 밑 거상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하지만 앞쪽이 처지신 분, 쌍꺼풀이 내려왔는데 앞쪽이 다 덮였다 그러신 분은 눈썹 밑 거상을 하면 뒤쪽만 올려주기 때문에 앞쪽이 처진 게 남아서 눈 모양이 오히려 더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찌그러진 네. 느낌이 되세요. 그리고 이거 정말 잘못된 오해신데요. 생각보다 눈썹을 올려드리는 역할이 굉장히 미미해요. 응? 피부를 걷어내는 게 가장 메인이고요. 올리는 건요, 사실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잡아주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피부를 줄여주면 아래 위가 당겨지기 그쵸. 때문에 위에서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를 이 눈썹 위치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물론 떨어지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좀 있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눈썹을 올리는 역할을 기대하신다면 눈썹 거상이 눈썹 밑 거상이 아니라 눈썹 거상, 이마 거상, 엔도타인 이마 거상 수술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위가 해결됐으면 좋겠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네요. 네. 선생님. 이런 분 뵈면 보톡스 맞고 인상이 세졌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보시면 보톡스 맞고 눈 뒤쪽에 위로 올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뒤쪽이 주로 앞쪽보다 피부가 많이 남는 상태세요. 이런 분들은 뒤쪽이 처짐이 많은 거기 때문에 눈썹 밑으로 올려드리면 훨씬 더 시원해지세요. 이때 물론 그러니까 또 또렷해지셨어요. 네, 보톡스 효과가 풀리면서 이런 식으로 눈썹 이마를 살짝 쓰시게 되면서 뒤쪽 처짐이 좋아지니까 뒤쪽에 쌍꺼풀 라인도 더 보이시게 되고 좀 더 시원하게 되시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분은
뭐 처짐이 사실은 많으신 편이에요. 근데 최소한으로만 하고 싶다, 티 안 나게 하고 싶다, 쌍꺼풀 만들기 싶다, 내 눈은 원래 이랬으니까 처진 것만 살짝 좋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은 여기 또 진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눈썹 밑으로만 살짝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어머. 뒤쪽 처짐이 살짝 좋아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눈썹 밑 거상은 뒤쪽이 처지셨을 때 뒤쪽으로 올려주는 효과가 조금 더 어머. 좋아지세요. 이게 몇 달 후인 사진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한 달 지나신 한달 상태예요. 지났어요? 그래서 눈썹 밑 거상은 초코핑이 흉터가 잘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주로 눈썹 문신을 하신 분들은 잘 안 보이세요.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이분 사진만 봐도 어딘가 모르게 예뻐졌다지 수술했나라고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네. 진저손님. 손님 남성분이신데 속쌍 커플이 있습니다. 네. 소시지처럼 통통한 이미지가 너무 싫고 티 안 나게 속쌍으로 잘라낼 수 있는지요? 네, 속쌍 커플 그대로 라인대로 그 라인 유지시키고 남는 피부만 잘라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상안검의 일종인데요. 상안검은 이런 식으로 최소한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는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회복도 좀 빠르세요. 그럴 것 같아요. 붓기도 금방 빠지고. 네. 영영님 흉터 때문에 눈썹이 틀려졌다고 하신다면 네, 재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이게 꼬맬 때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긴 해서요.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눈썹 밑 거상에 비해서 상안검 수술은요. 그냥 우리 쌍꺼풀 수술인데 피부를 좀 많이 잘라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라인이 있으신 분들에서 그 위에 피부 덮임만 살짝 제거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원래 쌍꺼풀이 참 예뻤어. 쌍꺼풀이 여기 아직도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처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쌍꺼풀을 유지하면서 남는 피부만 좀 제거를 해드려도 돼요. 그리고 라인이 짝짝이신 분은 어차피 라인을 맞춰야 되니까 라인을 교정할 목적으로 상안검을 같이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눈 뜨는 힘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한쪽은 검은 동자가 요만큼밖에 안 보이신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교정해야 되니까 어차피 피부 제거하면서 그거 교정하면서 하시기 위해서 상안검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일 또 중요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썹 밑 거상은 뒤쪽 처짐에 좋고요. 상안검은 앞쪽 처짐에 좋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잘라내기 때문에 앞쪽의 피부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약간 앞트임 효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시 앞팀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세심하고. 욕심인 거죠, 욕심. 네, 그래서 앞쪽이 처지셨거나 뭐 라인의 교정이 살짝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안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처짐이 별로 없으신데 앞쪽이 좀 처지셨죠? 그래서 눈썹을 쓰시는 상태라면 기존에 있는 쌍꺼풀 라인을 조금만 강화하면서 위에 주로 앞쪽에 있는 처짐을 제거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라인이 나오실 거예요. 이런 분은 60대 중반이신데요. 최대한 티가 안 나게, 절대 아무도 못 알아보게 그냥 처진 것만 살짝 없애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라인 따라서 피부만 제거를 해드리고 기존에 있는 쌍꺼풀 라인을 조금 더 강화시켜드리면 이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별로 티가 안 나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뭔가 한 5년, 7년 정도 뭔가 네. 젊어진 것 같아요. 그게요, 상안검이요. 원래 3년에서 5년 정도 젊어 보이게 해야지 10년 젊어 보이게 막 이랬다가는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네. 그러면? 자연스러워지는데 1년이 넘게 걸리십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분 보면 예전에 상안검을 한번 하셨는데 라인도 좀 짝짝이고 검은 동자도 좀 짝짝이셔서 그래서 보시면 눈썹 위치가 다르세요. 눈썹이 이쪽이 더 올라가 있죠? 이게 그러네요, 진짜. 눈뜬 힘이 다르다는 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쌍꺼풀 다시 라인을 만들어드리면서 눈매 교정으로 라인을 조금 잡아드려야 돼요.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되시는 거죠. 지유커님께서 미세한 차이인데 확 틀려 보이네요 해주셨어요. 네. 매직감도 진짜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HG님께서 안면 거상술이라 하면 정확히 어떤 시술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주름 시술과의 차이도 궁금하시대요. 네, 이 안면 거상술은 조금 약간 범주가 다른데요. 얼굴 자체를 올려주는 거고요. 중안면부를 올려주냐, 하안면부를 올려주냐, 목을 올려주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세요. 기본적으로는 피부를 끊어내고 안쪽에 느슨해진 근막을 당겨주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처진 지방을 흡입을 해주고 빠진 지방을 채워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한 20년 젊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얼굴 형태에 따라서 효과는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네, 유인님께서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상안검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좀 길 수 있어서요. 회복 기간이 소위 말해서 부작용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길어요, 회복 기간이? 좀 강한 라인을 원하시면요. 강한 라인, 높은 라인을 원하시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계속 좀 부위가 빠지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원하시면 여기 보여드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이 특히 앞쪽이 좀 느슨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느슨한 라인은 부위가 좀 더 빨리 빠져요. 빨리 자연스러워지십니다. 대신 여기가 여기 왜 이렇게 쏙 안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회복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쌍꺼풀을 생각을 하시는데 최대한 이미지가 안 바뀌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남자분들이 더 그럴 것 같아요. 더 신경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라인이 안 보이게 혹은 얇게 하는 쪽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2달 되셨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검은 동자 노출만 좀 더 노출되게끔 해드리고 처진 거 제거해드린 정도로 그렇게 해드립니다. 어머, 근데 뭔가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시는데요? 남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약간 부리부리해 보이는 거. 여자분들은 오히려 부리부리해 보이는 거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남자분들은 좀 강한 인상을 또렷하게. 또렷한 인상을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시거나 혹은 이거보다 살짝 더 라인이 보이는 걸 원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네. 박사님께서 이제 상안검 수술을 안과에서도 진행하던데 성형외과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요? 네, 이거는 사실 좀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안과에서 하는 경우는 상안검 수술이 소위 대부분의 경우는 병 쪽으로 많이 처져 있으신 경우에 피부를 잘라내는 게 주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라던가 눈매 교정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안검 수술이라는 건 사실은 상안검 성형 수술이라서 성형외과에서 하시는 쪽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네, 제 의견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라서요. 네, 이런 분들 보면 처짐이 심하시지 않으시고 눈이 좀 짝짝이세요. 그래서 상안검 해드리면서 눈매 교정까지 같이 좀 양쪽에 대칭을 맞춰드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또렷한 인상이 되시는 거죠. 네, 상안검 수술을 만약에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네. 나중에 내가 눈이 더 처지면 할 거야. 이게 좋은지 좀 언제 그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해요. 눈은 조금 일찍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일찍이 나이가 어느 때가 될까요? 좀 평균적으로. 그게 사실 연령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사람들마다 처진 게 너무 달라가지고요. 그렇지만 내가 쌍꺼풀이 있었는데 이제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전해드려요.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약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느낌이 든다. 네. 그러면 이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 중에는요. 원장이 말해서 알았어요. 저 이마 주름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머님들이 거울을 그렇게 많이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마를 쓰고 계신다, 이마에 주름이 있다. 그러시면 반드시 한번 눈을 조금 교정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이해요. 주름도 네, 주름도 주름인데 주름이 이전에 있지. 수술하시고 유착도 되시고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눈매세요. 꺼진 눈매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삼겹풀도 생기기도 했고 눈이 졸려 보이는 삼겹풀에 푹 꺼진 느낌이라서 상안검 다시 해드리면서 눈 위에 지방 이식까지 같이 해드렸어요. 제가 얼핏 보니까 다음 시간이 눈이 지방이신 것 같은데 사실 눈이 지방은요 눈매 교정을 하면 속에 숨겨져 있던 지방이 밀려 나와서 저절로 차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처럼 꺼짐이 좀 심하신 경우는 조금 더 채워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배구조아님, 수술 시간은 눈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많이 아프시진 않으실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걸리나요, 그래도? 네, 1시간보다 조금 더 걸리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재수술해서 라인 좀 잡아드리고 눈에 지방 좀 채워드리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좀 깔끔한 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안검은 라인 정리를 위해서라면 혹은 무쌍이어가지고 더 많이 처져 보인다 혹은 눈매 교정이 조금 필요하다 근데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하면 꼭 절개를 안 하셔도 돼요.
매몰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안 쳐지셨을 때는 매몰로 하시는 거, 간단하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회복 기간도 훨씬 빨라지고. 네, 그러면은 그럼요. 진짜 더 오래 그 상황이 가기 전에 미리 그러면 한번 그게 고민이 된다면 네, 상담을 그렇죠.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재진님 신기한 분이세요. 네. 네, 무슬러브님, 네, 수면 수면 마칩니다. 그래서 라인 정리로는 매몰만 혹은 뭐 무쌍이면 낮은 라인으로 해서 높은 라인은 그만큼 눈매 교정을 많이 해야 돼서요. 좀 낮은 라인으로 아니면 눈매 교정만 비절개로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눈이 전체적으로 많이 처져 보여요. 이런 분들 그냥 눈 쌍꺼풀 잡으면서 눈매 교정 같이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좀 또렷한 느낌 되실 수 있고요. 이런 분들 보시면 무쌍이셔서 더 처져 보이세요. 그러면 라인을 그냥 잡아드리면 이런 식으로 눈썹 좀 덜 뜨시고 조금 더 또렷한 느낌 되실 거예요. 남자분들, 네, 남자분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이렇게 처지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무쌍으로 처지신 분들은요, 이렇게 해드리면 조금 더 또렷한 그러니까요. 큰 차이 아닌데 좀 또렷한 눈매가 되실 수 미묘한 있어요. 차이인데 많은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붓기는 얼마나 지나면 빠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피부를 끊어내는지와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세요. 연령이 조금 높으실수록 순환이 느려서 조금 더 회복 기간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건드릴수록 예를 들면 매몰로 하는 것보다는 절개가 더 많이 회복 기간이 걸리시고 뭐 절개보다는 눈매 교정까지 하시는 경우 뭐 지방 이식까지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회복 시간이 많이 걸리시게 돼요. 그렇게 봐주세요. 차피디님 오늘 그냥 아주 장민재님 너무 역시. 감사합니다. 네. 네. 힘쓴 보람이 있네요. 네. 눈 수술 통증. 통증은 막 아프다가 아니라요. 불편하다, 땡긴다예요. 땡기는 게 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처진 걸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눈 뜰 때마다 땡기는 느낌 든다고 하시고 사실 통증보다는 조금 시야가 좀 뿌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당겨지면서 눈이 좀 건조해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조한 것 때문에 조금 더 시야가 좀 뿌옇다, 흐리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한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 한두 달 가실 수 있는데 뭐 좋아지는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기다리셔도 되고요. 네. 부분 마취가 아니라 아까 수면 마취. 부분 마취가 되게 아파요. 진짜요? 부분 마취를 하는 게 아파서 그걸 할 때 재워드려요. 너무 좋네요, 선생님. 네. 아픔을 느끼기 전에.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눈매 교정만도 가능한데요. 이분은 눈매 교정만 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쌍꺼풀 라인이 작아지고 눈동자가 조금 더 보이는 이런 모양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쌍꺼풀이 좀 느슨해지면서 너무 높아지고 눈 뜨는 게 힘들어졌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눈매 교정만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작은 수술일수록 어머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머님들이 참 무서워하는 수술이세요. 엔도타인 이마 거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마를 올린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려요 라고 하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거 큰 수술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그거까지 해요? 그쵸, 이제 여기를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네, 하시니까. 어머니 거기다가 제가 아니 눈 안 건드려요. 눈 안 건드리고 이마 머리카락 있는 데다가 흉터 다 숨겨드리고 하니까요. 흉터도 안 보이고 좋으세요. 그러면 머리에다가 하는 수술 그거 얼마나 큰 수술이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랑 방송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마 거상술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 때 그거 큰 수술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지금 저희 엄마도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엄마한테 그냥 해 이러면 엄마가 큰 수술을 너는 어쩜 그렇게 쉽게 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거는 기구의 역할이 반, 기구 숙련도가 또 반, 그리고 이제 의사가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내시경을 보고 하면 안전하기도 하고 진짜요? 그리고 수술 시간 자체는 좀 짧은 편이에요. 한 수술만 딱 시작하면 한 4, 50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단지 세팅하고 그걸 다 이제 풀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라서 그거 말고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큰 수술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옆집 아줌마들이 끌어올렸대, 당겼대. 맞아요.
그 딸기 80님 눈수술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기는 느낌, 불편한 느낌이 주고요. 양악 수술이나 안면 윤곽 수술 하셨다면 부기가 기본적으로 위에 전체 부었다가 아래로 빠질 거거든요. 소위 이 눈꺼풀 아래 눈꺼풀까지 부기가 빠졌고 이 밑으로만 부기가 있으시다면 수술하셔도 돼요. 그 부기가 빠진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서태미님 안녕하세요. 훈이모님께서도 수술하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오늘 궁금한 거 많이 질문 주세요. 네. 그래서 엔도타인 이마 거상이라는 건요. 눈썹에서 눈이 가까울 때 얘를 올려줘서 좀 시원하게 되는 효과 한 가지. 이 눈두덩이가 두툼할 때 올려줘서 좀 편안하게 처지죠. 보이게, 네. 네, 좀 가벼워 보이게 하는 효과 한 가지. 그리고 눈이 처진 이유가 눈썹이 내려와서인 경우, 그런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눈이 사나워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눈썹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이마로 뜨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무서워진다, 인상이 사나워졌다 하시면은 꼭 이마 거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특히 이마가 좁으신 분일수록 효과적이세요. 왜냐하면 왜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올려주는 힘이 훨씬 세요. 아, 거리가 멋인 분들은 이마 주름이 많으신 분들에서는 조금 더 권해드리지만 아무래도 눈썹을 올려드리는 효과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마 주름이 많을 때는 꼭 눈썹이 아니라도 이마 주름을 펴드릴 요량으로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수술도 있어요? 네. 종류가 진짜 다양하군요. 그 잘 배우자님께서 지금 60대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그 직장을 며칠 쉬어야 되는지. 보통 이것도 사실 조금 어떤 직장이신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서비스업이시라면 계속 사람을 응대하셔야 되는 거라면 최소 일주일 이상 쉬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게 아니시면 3, 4일 정도 3, 4일 이후에 정도면 부기가 있지만 대면하시지 않으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되게 요즘에 또 코로나인데 재택근무를 많이 하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여기 마스크 쓰잖아요 하려더니 여기 위에 수술이었다. 네. 하지만 재택근무 하니까 한번 지금도 고려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고요. 해주셔도 됩니다. 이수님께서 선생님 병원 어디서 해주셨는데 라이트 성형외과고요. 위치는 압구정 4번 4번 출구입니다. 출구에 있습니다. 네. 이마 거상을 하면 넓은 이마가 조금 좁아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마 거상을 하면 사실 이마가 주름이 펴지면서 조금 더 환해지고 반짝반짝해져서 이마 자체가 넓어진 건 아닌데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마가 넓으시면서 걱정이시라면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길비나님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선생님. 네네. 얼굴에 풀폐 지방 이식을 하면서 이마, 눈썹 하고서 네. 함께 생각 중인데 바람직한지. 같이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하셔도 되고요. 같이 하셔도 되지만 이마 거상을 하실 때 이마의 지방 생착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마가 올리고 나면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좀 펴지기 때문에 지방이 조금 덜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넣고 저는 2차 때 부족하면 더 넣는 식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선생님 성함은 김지연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지금 딱 7분 남아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어떡하죠? 네. 그래서 효과는 이런 식으로 시원한 인상. 하여튼 간에 나는 인상 쓴 거 싫다. 찌그러진 거 싫다. 미간주름, 눈가주름 싫다라고 하실 때는 꼭 이마 거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안쪽으로 5군데 1cm씩 잽니다. 큰 수술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녹는 단추같이 생긴 걸로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이마 거상만 하신 분이에요. 4주 되셨어요. 보신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불룩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상이 환해지세요. 그러게요. 네. 시원해지세요. 무거운 거 없어져요. 근데 없던 쌍꺼풀이 갑자기 보여요. 근데 눈도 예뻐졌지만 이마도 예뻐졌어요. 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마가 너무 펴지면서 신기해요. 네. 좀 반짝반짝하고 또 의외로 이렇게 이마가 볼륨이 예뻐졌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네. 많이 하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좁고 찌그러진 인상이세요. 올리고 나면 환해지시죠? 진짜로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썹을 올리시면 이미지가 좀 환해지시고 특히 이렇게 눈썹이랑 눈 사이가 가까우신 분이시라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상안검하고 또 눈썹 밑 거상하고는 또 다른 네, 효과를 완전 다릅니다. 보이네요. 네. 그렇지만 이마 거상만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혹은 다른 데 쌍꺼풀을 하셨는데
불룩해져서 이마 거상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인 경우에는 컨비네이션으로 여러 가지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이마 거상이랑 눈썹 밑 거상을 같이 한다거나 한다거나. 뭐 상안검이나 아니면 뭐 정말 처짐이 심하시면 이마 거상, 눈썹 밑 거상, 상안검까지 다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네. 하기 위해서요. 전경우님 그 이마 거상은요 연령대가 상관없어요. 20대 초반이시라도요 여기가 워낙 가깝고 눈썹이 낮아서 눈을 크게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올리시면 훨씬 시원한 인상이 되세요. 저희 병원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하세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쌍꺼풀을 큰 걸 원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이 눈이랑 눈썹 사이가 너무 짧아서 눈을 크게 하기 힘든 경우에 올려놓고 하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눈을 시원하게 크게 그쵸.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분은 이마 주름 많으시고 눈이랑 눈썹 사이도 굉장히 멋인데 가능한 자연스럽게 절대 티 안 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상안검을 저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마 올려드리고 눈썹 밑으로 한번 올려드리고 두 가지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하안검도 같이 하셨었네요. 그래서 네. 보면 이마 예뻐졌다고 하세요. 이마 예뻐지시고 눈매 기존에 있던 셋업이 살짝 보이시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예전 얼굴 정도 그렇게 가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분은 전체적으로 많이 처져 있고 이런 주름들도 심하셔서 이마 올리고 상안검 같이 하셨어요.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부기가 좀 남아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 불룩한 게 상안검만 하실 때보다 훨씬 좋고 이마 주름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에 미간도 없어졌는데요. 네, 미간도 많이 좋아지셨죠. 물론 없어지진 않지만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눈을 크게 하고 싶으신데 보시면 눈동자가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눈이랑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우세요. 그래서 네. 이마를 올려드리면서 쌍꺼풀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또렷한 이미지를 많이 해드릴 수 있고요. 네. 한 번만 딱 더 볼까요, 선생님? 네, 많으신데. 알겠습니다. 이분도 여기가 가깝고 쌍꺼풀 라인이 좀 짝짝이셔서 쌍꺼풀 하면서 이마 올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시원한 느낌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처지신 분들 보면요. 이마도 엄청나게 쓰시고 계신데 이 거리가 어마무지하게 기세요.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로만 하셨을 때는 정말 이상해지시기가 쉬우셔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어머. 최대한 자연스럽게 진짜 그러면서 자연스러워요. 요 미간이나 눈가 주름이 많이 심해지지 않게 최대한 이렇게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한다면 너무 기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저의 행복입니다. 선생님도 정말 뿌듯하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이마 거상.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눈썹 밑 거상, 상안검 그리고 이마 거상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내 눈에 따라서 어떻게 맞아요. 맞는지는 선생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눈, 네. 원하시는 인상, 이미지를 꼭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문 저도 궁금하네요. 하이루님께서 2년 전에 이마 거상을 하셨는데 절개 부위에 머리카락이 안 나신대요. 네, 제가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마 거상을 할 때 절대 꼬매지 않습니다. 꼬매지 않고요. 스테이플러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의료용 스테이플러를 사용해야지 모근이 덜 다쳐요. 그 개 중에는 환자분들이 아 이거 호치키스를 박아놨어 이거 너무 대충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더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훨씬 모근을 덜 건드려서 문제가 덜 생겨요. 그래서 어차피 이미 좀 머리카락이 안 나신다면 거기는 면모 정도 모발 이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회복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마 거상은 한 열흘이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는 열흘이시면 거의 좋아지십니다. 네. 저희가 질문이 진짜 많은데 뒤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아, 답변을 네.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럴 언제나 때는- 바쁜 비욘디. 그럴 때는 이제 라이트 성형외과로 유튜브 검색하면 될까요? 네, 유튜브 네.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생님, 보시면 네. 정말 질문 많으세요. 저희 영상 밑에 있는 댓글이나 아니면 선생님 채널 들어가 주셔가지고 거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자세하고 네. 꼼꼼하게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아니면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지금도 선생님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시니까 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더 오늘 하고 너무 싶은데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간만에 나와서 막 오늘 두근두근하면서 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전원주택님께서 저희 구독 많이 해달라고 응원도 해주셨는데
다들 너무 이거 보여드린다는 게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마가 넓은데 이마 거상 해도 되냐고 하신 분. 이마 넓으셔서요. 이마 거상을 이마 축소를 하면서 같이 하셨어요. 어머. 그리고 가는 거 너무 눈이 신기해요. 주는 힘이 너무 작으셔서 이것까지 같이. 눈이 훨씬 선해지셨어요. 네. 그리고 이마가 넓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헤어라인 자체가 안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디자인해서 해드려요. 이거는 이마가 8cm에서 9cm 정도 되시는 많이 넓으신 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뭐 7cm 정도시라고 하면 사실은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너무 예뻐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마 넓으신 분들도 네. 한번 이런 이마 거상술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